자, 오늘은 제가 조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천장에 있는 조명만으로 쳤을 때, 하나 쳤을 때, 두 개 쳤을 때, 세 개 쳤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에 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기 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기본적인 천장등으로 촬영한 상태고요. 네, 그럴 때 보시면 한 요 정도의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조명을 한번 쏴볼게요. 네, 사실 뭐 대단한 조명으로 할 건 아니고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룩스패드로 이렇게 조명을 비춰봤습니다. 보통 대부분 생각하실 거예요. 조명은 어두운 걸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거다. 근데 사실은 천정등만 해도 밝기를 보여주기에 충분하거든요. 영상에 있어가지고 조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인물의 얼굴 쪽에 빛이 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인물 쪽으로 이렇게 빛을 쏴주면 그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빛보다 훨씬 더 인물이 더 예뻐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명이 한 개만 있다면 이렇게 카메라 뒤에서 인물한테 조명을 쏴주시면 그래도 위에 천정등보다는 훨씬 더 인물이 사는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조명이 두 개가 있다면 두 개로 사용하면 무조건 더 좋습니다. 한 개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없는 것보다 한 개가 낫고 한 개보다는 두 개가 더 낫습니다. 자, 이 조명을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한쪽에 여기에서 내가 인터뷰를 한다고 생각하고 이쪽 한쪽에서 최대한 밝게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룩스패드 보시면은 이렇게 빨갛게 하거나 이렇게 파랗게 할 수 있는데 무조건 그 5600 화이트 느낌이 나는 조명으로 해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 3200이나 이런 쪽에 있어가지고는 약간 숙련도가 필요하고 상황에 따라 쓰는 부분이라서 무조건 이렇게 화이트 계열 조명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명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서 두 번째 조명을 이렇게 켜주는데 이 조명의 밝기를 원래 째를 100으로 했다면 얘는 50 정도? 좀 절반 정도로 두시면 됩니다. 요거까지 이렇게 양쪽 다 밝아버리면 물론 되게 화사한 영상이 되겠지만 좀 더 입체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조명은 약간 50 정도로 해줍니다. 근데 보조광을 어느 정도 밝기로 할지는 그 모니터를 하면서 적정하게 보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이렇게 끄게 되면은 되게 한쪽에서 확 들어와서 연극 같은 느낌이 좀 있고요. 약간 한 50 정도만 밝혀주면 그 시네마틱한 영상에서 많이 본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거고, 요거를 다 켜주면 되게 화사하고 뽀샤시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 보조광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되 기본적으로는 요 지금 메인광의 한 50% 정도? 요 정도로 해주시면 제일 적당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걸로 100으로 그 주조명으로 쳤고 여기 앞에 있는 조명으로 좀 50 정도로 이제 보조로 조명을 쳐가지고 이제 두 개 조명을 사용했는데, 자, 내가 조명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는 세 번째 조명은 조금 부드럽지 않은 조명을 추천을 합니다. 저는 지금 쓰고 있는 게 그 날라이트 포르자 60이라는 조명이거든요. 여기에 소프트박스 따위 달지 않고 그냥 좀 그 날카로운 그 빛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켜주면 이 빛은 좀 정제되지 않은 되게 따가운 빛이거든요. 인물과 배경을 좀 강하게 띄워놓고 그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 백라이트를 치는 거와 안 치는 거는 되게 큰 퀄리티적인 차이를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 세 개의 조명을 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간이 너무 좁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꽤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지금도 이 영상에 보면 이 조명 부분이 살짝 보이잖아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세 개 조명을 활용하면 드라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를 완전 이렇게 지금 밝혀볼게요. 네, 완전 밝히니까 여기에 보면 그 실루엣들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걸 볼 수 있죠. 되게 후광이 있는 느낌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밝혀도 되겠죠. 근데 전 한 요 정도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예쁜 정도의 밝기를 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모니터 할 때 요런 식으로 모니터 하거든요. 탭으로. 그래서 소니에서 기본적으로 카메라랑 휴대폰이랑 좀 연동시킬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저는 이런 식으로 탭으로 연동해서 뭐 재생, 멈춤 뭐 이런 것도 누를 수 있고 간단한 그 컨트롤도 할 수 있어가지고 늘 이런 식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그 내가 원하는 적전선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그냥 천장에 있는 기본적인 빛보다는 조명 하나를 쓰는 게 낫고, 그 이유는 그 조명 하나가 인물의 얼굴에 빛을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 하늘 보면서 셀카 찍으면 더 이쁘게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한 개보다는 두 개로 촬영하는 게 조금 더 입체감이 있고, 또 두 개보다는 세 개로 촬영하면 조금 더 드라마틱한 영상을 만들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비싼 조명 활용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가 쓰는 좀 대중적인 룩스패드랑 그냥 포르자 정도로만 사용해서 이렇게 3점 조명을 쳐봤거든요.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이런 식으로 조명 세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카메라로 인터뷰 영상을 촬영할 때 좀 어떤 식으로 촬영을 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촬영하기 전에 그 모델한테 요거 한번 물어봐 주시면 좋습니다. 그 얼굴 어느 쪽이 더 잘 나오세요? 저는 왼쪽이 잘 나오는 편이에요. 사람마다 자기가 잘 나오는 얼굴이 있거든요. 특히 여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먼저 물어보고 좀 촬영을 하면 서로 흡족한 결과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 구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니샷? 무릎 정도까지 많이 잡고요. 그냥 어쩔 때는 무릎보다 살짝 위 정도까지도 잡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원캠으로 촬영할 때 약간 넉넉 잡아서 잡아두는 편입니다. 촬영은 4K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약간 확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약간 조금 넓게 찍어두는 편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촬영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요 정도에서 미디움에서 한 요 정도까지. 인물이 나중에 여기를 바라본다는 가정을 하고 그 인물의 오른쪽 공간을 좀 비워둡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중에 좀 자막이 타거나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그 인물이 바라보는 쪽의 공간을 살짝 비워둡니다.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저는 A7S3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렌즈는 50mm 달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냥 무조건 영상 촬영은 줌렌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달렌즈를 사용했을 때 뭐 1.2까지 확 개방해가지고 인물한테 확 집중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지금도 약간 뒷배경이 이렇게 흐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50mm 달렌즈로 사용하고 가장 비싸고 좋다는 GM 렌즈를 쓰고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하얀 조명일 때는 그냥 5600으로 전 해두고요. 그리고 ISO 같은 경우도 촬영하다가 스스로 올라가다 내려가다 하면 안 되니까 지금 저는 한 640 정도로 현재 밝기에 맞춰가지고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셔터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다 수동으로 맞추는 상태고요. 포커스 같은 경우는 저는 인터뷰 이렇게 한 명 촬영할 때는 MF로 안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AFC로 갑니다. 그리고 인물을 이렇게 한번 딱 클릭하면 인물의 눈을 따라가는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M으로 해도 상관없는데 이게 워낙 1.2다 보니까 이게 전 좀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오토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서 내가 포커스를 어디 한 군데에 맞추고 싶다 이럴 때는 물론 MF로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오토로 촬영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는 그 소니 ECM-W2BT 이런 간단한 마이크를 쓰고 있고요. 저는 막 소수인원으로 촬영하다 보니까 막 큰 무선 마이크보다는 이런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수신기를 이렇게 카메라에 끼우고,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인물이 이렇게 자켓 같은 거 입고 있으면 지금 제가 이렇게 로드에 낀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끼우면 되거든요. 이런 니트를 입을 때는 이런 선으로 연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요거를 주머니 정도에 꼽고 이걸 올려서 착용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좀 간단하게 촬영하는 거니까 요거 빼고 요거 꽂아서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크가 목 주변에 있으면 인물이 말하는 소리를 명확하게 담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패드로 모니터링 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고요. 그래서 이런 패드는 한 이렇게 내가 보이는 위치 정도로 두고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사운드가 잘 들어가는지. 안녕하세요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 사운드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터뷰할 때 인물이 보통 카메라를 보는 게 아니고 카메라 옆에 있는 인물을 보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뭐 이제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 인터뷰 촬영인 경우에는 인물을 보고 인터뷰를 하는 게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더 편합니다. 인물이 앉아있는 의자와 같은 높이의 의자를 준비해 줍니다. 액션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자,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24살 유진이라고 합니다. 배우로 활동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활동하셨던 게 어떤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라디오 광고 녹음했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인물이 카메라 안 보고 이렇게 저를 보고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듯이 유도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배우한테도 꼭 이게 저를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하나의 카메라로 인터뷰를 촬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투캠을 사용해서 인터뷰 촬영할 때 구도 어떻게 잡는지 말씀드릴 건데요. 이것도 사실 뭐가 정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한 그 의자와 그 카메라가 있으면 그 옆에 이렇게 다른 카메라를 하나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물의 한 바스트 정도? 좀 인물의 표정이나 인물의 감정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로 세팅을 했고요. 요거는 지금 A7C로 촬영을 하고 있고 85mm GM 렌즈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컨텐츠나 인터뷰 촬영할 때도 달렌즈를 사용합니다. 그냥 한 샷으로 유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달렌즈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캠을 사용할 때는 무조건 그 첫 번째 캠이랑 화이트 밸런스 5600으로 같이 똑같이 가지고요. 뭐 셔터 스피드 이런 것들도 그냥 다 고정으로 두고 촬영을 해둬야 나중에 편집할 때 무리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카메라는 이 첫 번째 카메라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줍니다. 사실 이 높게 잡아주는 이유는 좀 간단해요. 그 인물의 얼굴이 좀 더 위에 있잖아요. 요거는 약간 인물의 몸의 중심으로 그 구도를 잡고요. 요건 조금 인물의 얼굴의 중심으로 구도를 잡고 그거보다 약간 더 올려주는 게 전 더 이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잘못된 각도는 뭐냐면 이렇게 지금 이 배치가 있는 상태에서 이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구도상으로는 되게 예쁘긴 한데 인물이 여기 지금 왼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앵글도 왼쪽에 배치되어 있고 이 앵글도 왼쪽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두 샷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막상 영상 볼 때 뭔가 되게 불편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컷에선 영상이 왼쪽에 있고 여기는 오른쪽에 있어서 이게 다르지만 오히려 좀 더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걸 나중에 컷 붙여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SFP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유로운 연예인인가? 그런 MBTI였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양쪽에 있는 이 구도로 해서 촬영을 하면 안정적인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세 개의 카메라를 사용해서 그 영상을 촬영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하나, 여기 두 번째, 지금 두 개 카메라 설치했고 세 번째 카메라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두 가지 방법으로 설치를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요 구도입니다. 얘는 약간 중간 정도의 높이, 얘는 더 높이,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그냥 확 낮춘 거죠. 확 낮춰가지고 그 인물이 앉아있는 그 실루엣을 좀 넓게 보여주는 구도로 세 번째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죠. 근데 세 번째 카메라는 어느 정도 공간이 있을 때 좀 촬영할 수 있고요. 조금 큰 이야기를 하고 넓은 이야기를 할 때 가끔 이런 컷으로 교차해주면 되게 좋아서 메인은 저 두 개로 가되 좀 얼터컷 개념으로 이렇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요거 말고 요즘 조금 제가 좀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면 이게 이렇게 보여줄 때 여기 공간이 되게 별로인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안 가고 카메라 좀 더 높여서 렌즈가 2875 탐론 렌즈거든요. 2008로 한 상태에서 네, 인물의 뒷공간을 비워두고 촬영을 합니다. 아까처럼 넓게 찍을 때 이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인물의 아예 뒷공간을 비워두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인물이 보는 방향이 막혔기 때문에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지만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좋아요. 그 개인적인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슬픈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장면들이 하나씩 들어가면 좀 담담하고 속 이야기를 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 요즘 좀 이런 식의 구도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예 넓게 찍거나 좀 타이트하게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촬영합니다. 네, 그러면 진짜 또 인터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 3캠 구도를 사용해서 할 건데 연기를 공부하신 지 얼마나 되셨다고 보면 돼요? 18살 때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6년 정도 됐어요. 연기하다가 진짜 너무 힘들다 좀 이랬던 순간이 있었나요? 제 성격하고 안 맞는 인물들을 가끔 만나는데 그런 경험이 없는 일들을 연기해내려고 하다 보면은 제가 막상 연기하는 거하고
감독님이 요구하시는 거하고 완전 정반대인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 항상 제가 길을 못 잡고 헤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3개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연출을 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거기에 댓글 남겨주시면 서로 공유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독학의 용PD였습니다.